네, 그럼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오늘 밤 발표될 생산자 물가 지수보다는 아무래도 내일 저녁 10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CPI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오르긴 했는데 개별 각종 호재거리가 있어서 오르는 섹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긴장감이 여전히 감도는 상황. 자, 이런 가운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송률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이제 하루 앞서서 내일자 신문을 바라보는 내일장 여신이라는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이 내용들 먼저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두 분이 이 템베거 방송을 통해서 좀 강조를 했던 섹터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연이어서 지금 회의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미국 증시에서는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오늘 대장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한가 맞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잠깐 놔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관심은 두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가 아니라 이 양자 컴퓨터 자체 이 업황 자체가 업종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던가 아니면은 택도 없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증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CEO 2명의 이야기, 말 한마디 조금 오래 걸릴 거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온큐도 마찬가지고 리게트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이제 주식들이거든요. 단박에 많이 올랐습니다. 기대감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받는 거는 감수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자 컴퓨터가 30년 걸린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5년 걸린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만 우리 주식 그러니까 증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전기차도 테마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차도요. 예전에 2016년도 15년도 전기차 테마가 2차 전지 테마가 형성이 될 당시에 보게 되면은요. 그때도 20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엔 지금 코스닥 대장주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종목들 올라온 걸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렇게 노이즈가 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감내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 저는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국 증시의 양자 컴퓨터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 국내 주식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20년, 30년이 걸린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IBM 양자 컴퓨터가 지금 작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극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등 충격이 약화한다는 등 등등등 지금 양자 컴퓨터 설치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결과 도출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또 기사거리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좀 한 번 정도 노이즈에서 돌아서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얘기할 때 모든 암호를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단계까지 가려면 계속해서 투자가 있을 것이고 기술 개발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가도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보니 아직 너무 모든 걸 포기하긴 이르다. 주가는 또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자 다음은 우리 송률 매니저님께 조선과 해운 얘기 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도전 템베거에서도 조선 해운주를 많이 가져왔던 게 우리 송률 매니저이기 때문에 요즘에 정말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도 다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슈퍼사이클을 말씀해 주셨는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조선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전후를 우리가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보다 사실 업황만 놓고 본다고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미 해군 MRO 사업도 지금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선되고 나서부터 LNG 프로젝트가 재개될 거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추가 수주 나올 수 있는 환경이고 지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신조성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상승하고 있고, 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지금 수주 랭킹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회사기구의 IMO 지금 탄소 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폐선들이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주 모멘텀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다. 수주량도 수주량인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점유율에서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가 수주로 인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중국이 1위는 맞습니다. 수주량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양적으로는 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굉장히 베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 지금 이제 해운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미중 갈등 수혜가 조선이라고 한다면은 해운 같은 경우는 피해 업종입니다. 자,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면서 조선하고 해운 쪽에도 번지고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에 해운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불확실성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중국 선박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선박을 이용하고 있는 해운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미주노선 같은 경우는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캐시카우기 때문에 해운선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더해졌냐면은 미국 대선 이전부터 약간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데,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고환율 수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해운주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직 여기가 찐바닥은 아니다.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주가들이 좀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호재를 덮는 또 다른 호재가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 송률 매니저가 2025년 또 1분기에 조선 해운주를 오늘 가지고 왔을지 한번 주목이 되는데, 잠시 후에 한번 탑픽 섹터 정말로 맞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장을 돌아보면서 투자자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함께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자자의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개인들만 사서 올린 코스피가 무슨 의미냐, 외인 기관은 다 파는데 수급에 대한 내용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개인은 3거래일째 사고 있지만 외국인은 3거래일째 매도, 기관도 오늘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반대로 코스닥을 보자면 개인 홀로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엇갈리는 수급 상황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건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아래에는 조선에 대한 내용 딱 올라와 있네요. 중국의 조선업 세계 점유율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섰구만 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50%를 넘는데 현재 미국은 1% 미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이 자국 조선 산업에 특혜를 몰아줬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국내 조선주에 대한 영향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투자자 5명 중 4명이 손실을 입고 있다. 역시 박수 칠 때 떠나야 돼. 이런 낙폭에 대한 아쉬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더 많은 내용도 다음 장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테슬라가 아우디보다 많이 파니 주가가 2배로 뛴다고 하지 올라와 있는데, 테슬라가 지금 사상 최초로 10만 대 정도를 더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도 상향되면서 국내 2차 전지까지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틱톡 내용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퇴출시킨다더니 머스크는 또 그걸 산다고, 지금 머스크가 이 틱톡을 사들일 수 있다 인수에 대한 전망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전망 어떨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하량이 반도막 수준으로 줄어들면 삼전에는 호재인가요? 올라와 있는데요. 생산이 지연되면서 SK하이닉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함께 놓으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궁금증 함께 나눠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바라본 투자자들의 얘기를 듣고 왔고요. 오늘의 안건은 이 K 디스카운트 해소는 과연 언제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올해는 무조건 다르다. 작년에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나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도 많이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수급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주주분이 있었어요. 개인들만 사서 올리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데, 자,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계속 팔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상방을 제한한 요인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답답하죠, 사실. 우리가 2020년 3월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증시가 반토막 갔었습니다. 이게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6개월에서 8개월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지금 루즈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에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는 정치적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려고 했던 게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하지만 찬물이 끼얹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투심이 회복하지 못하는 구간이다. 자, 사실상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움직이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받쳐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랑 2차 전지인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약간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자, 결국에는 약간 메이저 수급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지금 우리 증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 지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은 증시에서 더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거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탄핵 때를 예시로 들어드렸었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치면서 우상향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정확한 흐름이 안 나왔다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많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관점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간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준현 매니저님 앞서서 양자 얘기하실 때 이제 2차 전지랑 비교도 하셨는데 오늘 2차 전지가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 국내 기업들이 음극재, 양극재 뭐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른 건데 사실 그동안 바닥을 길 때, 주가가 바닥을 길 때 호재 하나만 들려와라 했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소식은 좀 주가를 크게 반등시킬 수 있는 소식입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반등에 대한 일단 투자 심리 개선에는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가 이번에도 지금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아우디보다 더 많이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테슬라의 어떤 실적을 또 견인했던 부분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쪽에서도 지금 실적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그러니까 자율주행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 먹거리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슬라에서 이 20일인가요? 올 20일이죠. 1월 20일 이후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쪽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을 되게 또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던 이유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고 신재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AI 서버에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시세인데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많이 소모가 되면 일단은 가장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전력이거든요. 근데 그 전력을 신재생으로 충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원가 부분에서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또 조만간에 또 한번 화두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테슬라 이번에 지금 뭐 일단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차를 많이 팔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투자 심리,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트럼프 취임에 대해서 20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지 시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딱 꼭 일주일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새벽부터 아침까지 해서 취임식 진행이 될 테니까 화요일장부터 뭔가 영향이 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취임식에서 나오는 발언에 대해서는요.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블랙웰이 너무 뜨거워서
뭐 주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찬물에 끼얹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되면은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투심이 완전히 꺾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올해 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범용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기업용 SSD 아직까지도 출하량이 회복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안이 되려면은 HBM밖에 없는데 지금 HBM과 관련된 블랙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AI 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발열량인데 여기서 문제가 걸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고객사,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받는 일정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이전 칩으로 달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차세대 블랙엘 칩에다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냐면은 연구 비용만 14조 원을 썼습니다. 14조 원을 썼고 그러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고가를 달성하고 다시 한번 조정받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자 이렇게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HBM 같은 경우는 약간 부진해도 된다라고 치면은 그 외적인 부분 범용 디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기업용 SSD 이게 출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 영향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흐름이고 자 다만 이거를 엔비디아 쪽에서도 아예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설계를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생산을 통해 이렇게 납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실적에 미칠 정도의 영향은 아니고 주문 취소까지는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특히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보통 장비 먼저 움직이거든요.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투자를 어마무지하게 지금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심이 꺾일 수 있다. 자, 장비 가장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장비 쪽 여러분들이 조금 부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안을 두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2월 같은 경우도 지금 온 디바이스 기대감이 어느 정도 더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포커스가 HBM에 맞춰져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블랙웰이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뭐 유리기판, 액침 냉각 이런 쪽으로 수급이 다시 돌 가능성 없을까요? 물론 오늘 뭐 유리기판 좀 주목을 받다가 윗꼬리를 많이 남기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테마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실체가 나와줘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든가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했다든가 이러한 이제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안건이 이제 K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정말 정부에서 많이 힘을 줬던 게 밸류업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그런데 밸류업 정책을 이렇게 폈음에도 PBR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숫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뭐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느냐 오히려 떠나가는 분위기고요. 지금 분위기는 뭐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PBR이 1배가 안 된다. PBR이 1배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재무 비율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일단 뭐 주가 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다 떠나서 지금 이제 뭐 재무 비율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주가만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가만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산 가치라고 하거든요. 장부상 청산 가치. 그러니까 1이 안 되면은 현 주가가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1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00원이라 하더라도 청산 가치에 그 주가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 모든 부분은 주가가 우상향하게 되면은 해결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뭐 대내외적으로는 정치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 증시가 오르기에는 조금 힘들긴 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한 1, 4분기 정도만 지나면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어느 정도 좀 하락만 멈춰주면 반등세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전년도 뭐 전전년도 2022년도가 뭐 동일하다. 2022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시 자체가 좀 떨어져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 이제는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섹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뜨겁다고 얘기했던 뭐 조선 혹은 뭐 오늘 좀 핫했던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을지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신 장비가 들어갔고 원전이 들어갔네요. 제 예상을 깨는 그런 탑픽 선정인데 이유를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이 통신 쪽을 가져왔던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지금 통신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이요.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그쵸. 이제 저점에 있는 부분들,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러니까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름세가 멈춘다든가 하락세가 멈췄을 경우에는요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합니다. 추세 전환.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은 뭔가 업황과 시향을 쫓아가기보다는 종목 선택에 좀 해야 되겠다라고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급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신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괜찮더라고요. 또 주가 자체도 좋은 기업들이 저렴한 시세에도 많이 지금 위치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5G 쪽 통신 장비 쪽은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구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통신 장비 아까도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월 20일인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날이 아마 그 이후에 아마 트럼프 트레이딩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그쪽에 네. 또 가장 또 수혜주로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통신 장비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이 딱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내일장 여신 통해서 우리가 스타링크 얘기도 접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집권과 관련해서 미중 갈등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좀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는데 탑픽은 뭘로 가져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원전으로 가네요.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 수혜주로도 엮여 있는 업종인데 사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넣은 건데 어떻게 저기 올라가 있는데 뭐 맞습니다. AI건 데이터 센터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요 차세대 테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을 많이 먹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뒷받침이 되려면 원전을 뺄 수가 없습니다. 자, 원전뿐만이 아니라 풍력, 태양광 있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발전 효율이 높은 걸로 따지면 원전입니다.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녹색 에너지로 분류가 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회성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원전은 사실 100년 사업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수주 10년, 건설 10년, 운영을 60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체를 하는데 해체는 또 3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거리가 많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기업들 기술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3월 체코 원전 최종 계약까지 한 2달 정도 앞둔 상황인데 체코 원전이 본격적으로 최종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가장 빨리 매출 인식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기업들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인 기업들 몇 개가 있습니다. 두산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죠. 체코 현지에 있는 스코다 파워를 인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기업인데 얘 같은 경우는 터빈을 만듭니다. 근데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두산 같은 경우는 발전기 기술까지 전수를 하겠다. 그러면서 현지에서 2029년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갈수록 기대감은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고요. 원전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계엄령 이후에 정부 추진 동력이 어느 정도 빠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더해지면서 원전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고 뭐고 전기 없으면 다 소용없다. 내용 좋은 것 같은데 본인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냥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제일 부정적인 게 저거였거든요. 되게 좋은 말 많았어요, 사실은. 예. 뭐 결과적으로 다 좋다 그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와닿는 예.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탑픽 종목들을 알아볼 텐데, 자, 박춘현 매니저님이 통신 장비에서 꼽은 탑픽은 뭡니까? 네, 저는 RFHIC를 꼽아봤습니다. 모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RFHIC. 네, 11410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는요. 네. 자,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젠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5G 관련주로서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실적 우상향도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상 저점도 마무리가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저렴한 시세에 모아두면
별 큰 탈이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결국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지금 이제 중국과의 어떤 이제 아마 서로 치고받고 싸울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 미국 정부가 안보 등의 이유로 이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 하웨이라든가 그다음에 ZTE라든가 이렇게 이제 중국 통신 장비 교체를 위해서 한 30억 달러 정도를 미국 하원에서 이제 예산을 상정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돈 자체만 놓고 본다면 한 4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이렇게 뉴스들 검색해서 보면은요. 그 외에도 지금 연방통신위원회라고 하는데 FCC 이쪽에서도 지금 하나로 한 7조 원 가까이 지금 통신 장비를 교체하는데 예산을 좀 추경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합쳐서 거의 뭐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들어서고 나서 이제 중국 장비들 다 바꿔 하웨이 거 쓰지 마. 예전에 1기 때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 기대감 자체가 통신 장비 쪽이 가장 수혜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실질적으로 또 RFHC 하면은 한 주식 한 5년 이상 한 7, 8년 이상 하신 분들은 5G 그러면 RFHC지 이렇게 이야기 한 번씩 돌아오죠. 네, 생각을 네, 하실 수급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때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저점에서 미리 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모멘텀 덕분에 오늘도 일단 6%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원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전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텐데 눈여겨보는 건요? 가장 빨리 매출 인식되는 한전 기술인데요. 한전 기술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원자로 설계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원자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보통 이제 체코를 예시로 든다고 하면은 24중 규모지 않습니까? 거기서 얘 같은 경우는 통상 5에서 10% 정도 가져오고 앞서 이제 2009년도 바라카 UA 원전 때도 한 1조 1천억 정도 수출했던 이력이 있고요. 원전 설계 쪽에서는 굉장히 베스트 기업이다 알려져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고평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전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력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지금 전력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계속해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뒷받침이 되려고 하면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빨리 매출이 인식된 종목 체크하시면 좋고요. 그 중심에는 한전 기술이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4년 연속 실적 고성장하고 있는데 21년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률 7%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뜨겁게 오르고 있는 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잠깐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 또 원전 쪽에서 한전 기술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하시죠.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RFHRC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트럼프 1기 때 주가가 제일 높았으니 이번 임기도 믿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아직 얼마 남지 않았죠. 미국을 중심으로 통신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와 있고요. 리포트 점진적인 업황 회복 예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2기가 출범하면서 매출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 올라와 있고요. 자사주 매입 끝났고 증여하는 타임, 이제 주가가 쉽게는 안 오를 듯이라는 아쉬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말 증여와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왔었죠. 이 주가에 대한 우려감 나와 있고요. 다음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완 가라사대 화웨이는 재앙이라 하셨으니 통신장비 시대가 오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일기 때와 같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견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통신장비 업체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GAN 소자는 원래 군사용이었으니 혹시 미해군 수주 가능할지도 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질화갈륨 전력증폭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과연 미해군 수주까지 가능할지 잠시 후에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보고요. 삼성전자가 6G 선점에 나섰으니 RFHRC도 따라가야지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평선이 모여라 맛동산이네 라면서 이 주가에 대한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분석과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매니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한전기술에 대한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여러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날 창창하던 주가가 계엄 선포 이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12월에 계엄령 선포 이후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이후 천천히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상승폭이 낮아서 아쉽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고요. 웨스팅하우스 CEO 잘린 게 최고의 호재다 올라와 있습니다. 최고 원전 수주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온 이 웨스팅하우스 CEO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월에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월로 예정됐던 체코 원전 2기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고요. 독일도 다시 원전 돌린다는 시점에 태양광 설비를 왜 늘리자는 겨라는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을 4기에서 3기로 축소하고 또 태양광 설비 용량을 확대한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아쉬운 목소리도 나와 있는데요.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분기 실적 호조 전망이라는 리포트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일봉, 주봉, 월봉 모두 박스권을 유지해서 스윙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등락이 크지 않은 종목이죠. 잠시 후에 매니저님과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MR은 아직 검증이 안 됐지만 안전성, 가격, 경쟁력 모두 입증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국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SMR에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한전기술에 대한 메리트도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전략과 투자 전략 매니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를 함께 듣고 왔습니다. RFHIC를 보면 사실 몇 년을 쭉 놓고 보자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좀 내림세긴 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분명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구간들이 있고 지금이 그때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뭐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지금 뭐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좀 줄었었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FHIC의 지금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44억, 8억, 3억 이런 식으로 매해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4년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올해는 지금 매출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뭐 한 20% 정도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483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1,120억 정도 됐었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6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은 한 2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한 4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알짜배기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 호조에 대한 이슈들이 분기별로 실적 시즌 때마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RFHIC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제 실적이 그렇게 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이 좋지 못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이걸 뭘 보고 하락세가 마무리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저점이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다?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이평선이 아까 우리 종목 토론방에서 모여지고 있다라고 모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장기 이동 평균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꽈배기처럼 모이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 아이가 이제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지 않아도 옆에 조금만 행보를 해줘도 이렇게 꽈배기처럼 여기서 이제 꼬일 겁니다. 위아래로 막 이제 꽈배기처럼 꼬일 거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거래가 한번 이렇게 붙어주기만 한다면 원체 지금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렴한 시세이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 쪽이 더 유력하다라는 의미에서 미리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목표가하고 손절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게 되면 17,000원 부근, 자, RFHIC는
17,000원 부근이면은요. 자, 요 자리입니다. 제가 다른 거 다 지워 놓고요. 어지러우니까. 자, 17,000원 부근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지금 거래가 한번 터졌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선 잠깐 그러니까 RFHRC를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요 자리에서 한 17,000원 정도에 많이 계시지 않을까. 여기 고점들이 모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하락시는 1,500원 제시를 해 드릴 텐데 1,5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당분간 또 이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1,500원은 마지막 목숨처럼 잘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은 한전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뚝 떨어진 상태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럼 그 전까지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저는 어느 정도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샛별류나 윤화장 이뻐요 뭐 이런 거 있는데 원전 기술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설계 쪽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윤화장도 좋지만 한전 기술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도 지금 바닥권에 있거든요. 살짝 지금 어느 정도 들어 올린 것 같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아킬레스건이다. 자, 얘 7월 18일 날 98,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61,300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 최근에 이제 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얘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었는데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원전주들 다 똑같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 우상향하는 그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거래량만 터져진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원래 주가 72,000원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항 매물대가 72,000원에 있습니다. 목표가 72,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점이 49,000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손절가는 5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전 기술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